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만나기 수업을 맡고 있는 산서초등학교 이석훈입니다. 오늘 또 같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실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LLM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리고 생성형 AI로 그림 만들기와 그리고 생성형 AI로 나레이션 만들기까지 실습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LM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AI, 이제 챗GPT 시리즈나 구글의 람다, 또 메타의 라마 등도 모두 이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연산하고 사고하고 있습니다. LLM은 데이터의 패턴과 구조를 익히고 그 결과 어떤 주어진 텍스트가 있을 때 다음에 어떤 텍스트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지 예측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교장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까 하면은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LLM은 심의, 회의 날짜 이런 식의 단어들이 높지 않나 하고 예측을 하고 그런 높은 예측을 결과값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LLM은 아주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LLM,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새 문장을 만들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실제로 컴퓨터가 완전히 이해했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빅데이터들 속에서 이 LLM이 다음에 가장 빈도 높게 나올 수 있고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들을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베딩을 통해서 위치를 찾고 그것들로 저희들에게 굉장히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에 저희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LLM은 1단계는 이 LLM에게 컴퓨터 이 연산자에게 수많은 책을 읽게 합니다. 아주 많은 책을 끝없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모두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장과 책 속에서 너가 생각하는 패턴을 찾아봐. 이 말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안녕 다음에 뭐가 나올까? 우리나라 말해서 안녕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안녕? 밥 먹었어? 안녕? 잘 지냈어? 안녕? 표정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올 말들의 확률을 컴퓨터가 인베딩 하게 되고 그게 그 앞뒤에 나온 다른 문장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컴퓨터가 가장 자연스러운 확률을 찾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LLM 3단계에서 컴퓨터가 가장 높은 확률로 적절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 대형 언어 모델 LLM은 아주 많은 책과 문장을 읽고 거기서 배운 패턴을 사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거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또는 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LLM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모든 도서관의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들을 기억해서 친구들에게 재구성해서 얘기해 주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LLM 이전에 기존 모델과의 차이는 뭐냐? 기존 모델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특정 문제 하나를 잘 풀기 위해 정돈되고 거기에 위한 연산 함수만 딱 들어가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빅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들을 모두 연산할 수 있게 만든 대규모 언어 모델은 범용 언어 모델이 특정 문제를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하나의 모델로 수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다른 말로는 LLM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LLM 덕분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점은 없을까? LLM에도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최신 정보의 부재입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이 1초에도 수천 수만 테라바이트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뛰어난 LLM 또는 서버 시설이 있다 해도 실시간으로 다 학습하고 다 그것들로 확률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까지 우리 서버가 허락을 하고 또 통신망이 버텨주는 그 시점까지의 최신 빅데이터들이 LLM의 학습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최신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LLM의 한계로 환각이 있습니다. 환각이라 하면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는 거죠. 흔히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거짓말을 잘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 LLM 문제에서 환각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부분으로 학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각을 이제 계산 가능한 LLM과 계산 가능한 기준의 함수 사이에 이제 불일치로서 이게 학습 이론에서 얻은 결과를 활용해서 LLM이 모든 계산 가능한 함수를 다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환각 현상은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제 세계가 사실 컴퓨터가 마주하는 세계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모든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쉽게 이런 환각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늘 이 환각 현상, 그럴듯한 거짓말이나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생성형 AI가 절대 진리다 하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퍼런스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컴퓨터가 얘기하는, 이 생성형 AI가 얘기하는 걸 다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결과물을 이제 한번 쳐보면서 실제 있는 인물이 맞나 체크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맥락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 프롬프트라는 걸 인간이 무한하게 입력을 할 수 없어요. 동시에 또 이 생성형 AI가 실제로 출력해서 내주는 결과물도 저에게 무한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컴퓨터가 아는 내용을 다 꺼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길이와 또 얘가 출력할 수 있는 길이, 그 실시간으로 할당되어 있는 서버의 데이터 양과 통신망이 버틸 수 있는 양만큼의 그 길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만의 양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에게 실제로 꺼내주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 1, 3, 5로서 제한된 데이터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에 저희들이 이걸 확인할 때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또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에서 다시 한 단계 더 질문해야 되는 게 필요한 쪽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LLM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LLM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저희 지난 시간에 정했던 스크립트에 어울리는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그림을 얻기 위해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입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얻어내기 위한, 생성형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얻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프롬프트의 틀을 짰습니다. 여러분들도 입력을 하실 때 요 프롬프트의 주제만 바꿔서 이제 챗GPT에게 요청을 하면, 또는 여러분이 이용하신 바드나 다른 생성형 AI에게 요청을 하면 대본을 6개의 장면 단위로 나누고 그 장면에 어울리는 사진에 대한 묘사를 생성형 AI가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면 저는 이제 매튜 헨슨을 선택해서 만들었고요. 매튜 헨슨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이제 생성형 AI가 총 12개 사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 프롬프트를 이미지 생성 AI에게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미지 생성 AI는 여러분이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달리2라던가 이디오그램 등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디오그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디오그램으로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얻은 사진들
이제 전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실습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한 오픈 AI와의 대화에서는 여성의사 장금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장금이 내용으로 프롬프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생성형 AI가 지난번에 나왔던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생성하면 적당한 사진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총 6가지 장면 속에 사진 2개씩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디오그램에 넣을 건데, 이디오그램은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 이게 생성 능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입력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중에 어떤 장면을 하면 좋을까요? 여성 의사 장금이의 상상 속 초상화, 보이스 오버 이 부분을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그림을 생성하겠죠? 자, 이디오그램을 들어서 자,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디오그램을 들어가시면 원하는 걸 이 프롬프트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고 묘사 부분 지우고 보이스 오버 부분도 작성을 같이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츠를 넣을 거니까 비율을 9대 16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내가 사용할 만한 그림을 생성해 주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디오그램이 이렇게 생성형 AI가 연산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장금이랑 제일 비슷하다 생각하는 그림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우리가 좀 쓸만한 그림이 나왔다 생각해서 이걸 선택할 거고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새로 입력을 하거나 여기에 프롬프트를 좀 더 보완해서 입력을 하시면 사진이 저장됩니다. 이 사진을 눌러서 이미지를 저장하시면 이제 이 그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저장이 어려우시면 윈도우 시프트 S, 윈도우 키와 시프트와 S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런 걸 캡처해서 PPT 같은 공간에 붙여넣기를 바로 하셔도 사진을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사진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여기서 나온 12개의 사진 설명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사진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생성된 스크립트를 나레이션 파일로 만드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손쉽게 나레이션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목소리로 녹음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이제는 간편하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나레이션을 녹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먼저 구글에서 11랩스를 검색합니다. 11랩스를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 중 제일 위에 있는 사이트를 누릅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언어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목소리도 고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해야 되니까 한국어를 고르고요. 목소리는 일단 한번 실행하면서 어떤 게 좋은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로 일단 설정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생성했던 스크립트인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제목 이런 걸 읽지 않겠죠? 이런 삭제하겠습니다. 최초 진술도 삭제하고요. 후속 진술 그리고 본문까지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크립트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요. 이 스크립트가 잘 재생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입력이 되었으면 한번 재생해 볼까요?
네, 트라이 폴 프리를 눌러서 구글 가입을 해야 되겠죠? 구글 가입을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선택들 개인적인 유진, 즐거움을 위해서 아무 이유나 선택에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시 아까 입력을 하시고요. 목소리를 비일로 저희는 했었죠. 비일로 하고 제너레이트 스피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숨겨진 영웅, 생성된 여성의사 목소리에 장금이의 이야기. 따라 어떻게 조선시대 재생되는지 여성의사 장금이는 프리메이드 왕실을 비를 치료한 통해서 첫 확인이 여성의사였다. 실록에 따르면 모두 끝까지 생성이 장금이는 조선 되면 중종 때 전체를 왕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의료 됩니다. 능력을 그래서 인정받았다. 실시간으로 생성을 하면서 조선시대 중종 시간이 시대에 늘어나는 걸 활동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의사 장금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영광을 완성이 준다. 된 거네요. 이제 그녀는 다운로드 왕실 할수 최초의 있죠? 여성의사로 네, 뛰어난 다운로드 의료 기술로 눌러서 왕실 사람들을 완성된 치료했다. 파일도 한번 실록에 받아보도록 따르면 하겠습니다. 장금이는 천연두와 같은 그렇게 질병을 되면 치료하며 파일이 왕실에서 다운받아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다운로드 폴더에 장금이는 본래 평민 들어오게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의술은 곧 왕의 주목을 받았다. 다운받은 파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숨겨진 영웅, 여성의사 장금이의 이야기. 조선시대 여성의사 장금이는 왕실을 치료한 첫 여성의사였다. 실록에 따르면 장금이는 네, 정상 작동을 한다면 나 비일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 하고 싶어 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로 변경을 하고 새롭게 생성을 하면 새롭게 생성이 또 진행됩니다. 조선시대에 숨겨진 영웅, 프리메이드 여성의사 장금이의 이야기. 조선시대 여성의사 장금이는 왕실을 치료한 첫 여성의사였다. 실록에 따르면 장금이는 조선 중종 때 왕실에서 의료 능력을 인정받았다. 조선시대 네, 생성이 완료되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네,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버전의 나레이션 파일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나레이션 파일 만들기 실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레이션 파일을 확보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이해를 한 뒤에 우리가 만들었던 나레이션 파일과 사진 파일을 활용해서 원래 목표했던 유튜브 쇼츠 편집하기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